자,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인데요. 조건문과 반복문, 다시 말하면 이제 제어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제어문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들어갈 거고요. 이 시간에는 이 중에서 조건문인 if문과 스위치문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if문, 그 다음에 if-else, 그 다음에 if-else가 중첩에서 나오는 문장, 그 다음에 스위치문, 그리고 키워드로 이제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문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스위치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제어문의 종류는 결국은 메인 함수 안에서 우리가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어떤 실행의 흐름이 있을 때 그런 실행의 흐름을 개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도록 해주는 문장이 바로 제어문이다. 그래서 이 제어문의 종류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다. 그 조건문과 반복문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알아가는 것이 오늘 이번 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건문에는 조건문은 조건식에 따라서 어떤 실행할 문장을 어떤 걸 실행하거나 또는 실행하지 않거나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조건문에 해당하는 게 if문과 스위치문이 있다. 자, 그래서 if문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의 결과값을 보고 그 조건의 결과가 true인지 false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실행할 문장을 결정하는 거고요. 스위치문도 어떤 변수 값에 따라서 실행할 문장을 결정하는 그런 두 가지 문장인데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은요. if문 같은 경우는 형식이 이렇게 됩니다. if 다음에 어떤 조건식을 줍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만약에 참이다 라고 하면 이 if문 안쪽에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실행문 A로 수행하고 만약에 조건식이 참이 아니다 false이다 라고 하면 실행문 A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건너뜁니다. 건너뛰어서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if문만 썼을 때고요. if문과 else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 조건식이 만약에 참이다 라고 하면 실행문 A를 실행하고 else 그렇지 않고 false일 때는 실행문 B만 실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나 B 중에 하나를 실행을 해야 될 때는 if else 문을 실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식이 참이면 A를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선을 잘 따라가 보시면은 이 if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문 C를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건식이 거짓이다 결과값이 그러면 else 다음에 있는 실행문 B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C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f else문은 실행문 A 또는 B 중에 하나를 실행하고 그 이후에 실행문 C로 넘어가는 거죠. 자, 스위치문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스위치는 여기에 스위치 다음에 변수가 있잖아요. 이 변수를 보고 이 변수가 가진 값이 케이스 값 1이라고 돼 있죠. 케이스 다음에 값 1, 그 다음에 값 2, 값 3, 4, n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디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 값에 따라서 값1하고 변수하고 같으면 실행문 A를 수행하고 쭉 내려가서 브레이크를 만나야 돼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값 2에 해당하는 실행문 B까지 다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만나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스위치 문장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변수값이 값 2하고 같다라고 하면 값 1하고 같지 않으니까 값 2로 가는 거죠. 값 2하고 같다라고 하면 그때 실행 B를 수행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변수값이 값 1이나 2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변수는 다른 값, 여기 케이스 다음에 있는 값하고 같지 않다라고 하면 디폴트 문장이 있어요. 디폴트 다음에 있는 실행 C를 수행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의 흐름, 명령어의 흐름을 우리가 제어하고자 할 때
그때 조건에 따라 제어를 한다. 그래서 조건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건문의 가장 대표적인 게 if문과 스위치문이 있다. 자, 그 다음에 if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조건 결과에 따라서 블록 실행 여부가 결정되는데 조건식에 올 수 있는 요소는 true나 false 값을 산출하는 연산식이 오거나 또는 불린 타입의 변수가 올 수 있다. 그래서 if 다음에 이 조건식의 결과는 true 또는 false예요. 그래서 true일 때만 if문 다음에 있는 실행문 A를 수행하고 false일 때는 이 실행문 A를 수행하지 않는 거죠.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if 문의 그 영역을 벗어난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 중괄호 블록은 조건식이 true일 때 실행할 문장인데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문장은 조건식이 true일 때 실행할 부분인데 만약에 문장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중괄호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여러 문장이 있을 때는 이렇게 실행문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이 블록에다가 이렇게 감싸 주셔야 되고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중괄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의 예를 한번 저희가 교재에 있는 예시 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의 example 01입니다. 보시면 클래스명은 if example이고요. 보니까 void main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안에서 스코어에다가 93을 넣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93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중괄호에서 중괄호까지를 수행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LN 점수가 90보다 큽니다. 등급은 A입니다. 라고 이 두 줄을 출력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if 스코어가 90보다 작냐? 아니죠. 지금 스코어는 93이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부를 수행하지 않겠어요. 예. 자, 이게 잘 보셔야 돼요. sysout println 점수가 90보다 작습니다. 이 부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인 여기 있는 systemout println 등급은 B등급입니다. 라는 거는 실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부러 이제 이렇게 지금 교재에서 해놨는데요. 잘 보시면 이 if문은요. 여기에 중괄호가 없죠. 지금 중괄호가 없으면 이 if문의 영역은 여기까지예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여기까지가 이 if문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작습니다. 여기만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if문의 영역을 벗어난 다음 문장이 어디냐면 원래는 얘가 인덴테이션을 하지 않고 여기 정도로 와야지 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음 문장인 거예요. 등급은 B등급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여기에서는 출력되는 문장이 점수가 90보다 큽니다. 등급은 A등급입니다. 하고 이거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등급은 B등급입니다. 라고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 두 개도 수행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 B등급이란 말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 주셔야 되겠죠. 여기 뒤에다가 할게요. 이렇게 묶어 주시면 여기 있는 이 두 문장은 수행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if문에서 if else문을 한번 제가 잠깐 볼게요. if else문은 이 조건식에 따라서 실행문을 수행할 수도 있고 A라는 실행문을 수행할 수도 있고 조건식에 따라서 또는 B라는 실행문을 수행할 수도 있는 A 또는 B 중에 하나를 실행하고 if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if else문을 쓰는데요. if문 다음에 조건식이 참일 때는 실행문 A, 만약에 조건식이 거짓이다 그러면 바로 if에서 여기 있는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으로 가는 거예요. 실행문 B를 수행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면 돼요. 예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에다가 85를 넣었어요. 넣고 if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냐?
자, 이게 85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이 값이 펄스예요. 펄스여서 if문 다음에 있는 이 중괄호에서 중괄호로 수행하지 않고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니까 else 다음에 있는 문장 점수가 90보다 작습니다. 등급은 B등급입니다. 라는 게 이게 중괄호로 묶여 있죠. 그래서 else 다음에는 이 문장을 수행하고 이 if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괄호를 만나서 메인 함수를 종료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if else문은 중첩해서 또는 저희가 여러 개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if 다음에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인가 거짓인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있는 else if로 가요. 그래서 조건식 2를 보고 이 조건식도 만약에 거짓이다 라고 하면 다시 이 if에 해당하는 else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건이 지금은 두 개이니까 if else를 두 번 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n개가 있으면 n번을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if else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n번째에서. 실행문 A, B, C, D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조건 1이 참이잖아요. 그러면 실행문 A를 수행하고 밖으로 빠져나가요. 실행문 D로 가면 돼요. 이 if문은 if else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실행문 A, B, C 중에 하나를 실행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조건 만약에 1이 거짓이다 라고 하면은 자, 조건식 1이 false이면 else 다음에 있는 if문을 수행하는 거죠. if 그럼 조건식 2가 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2가 만약에 참이면 실행문 B를 수행하고 이 if else를 빠져나가서 실행문 D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이 조건식 2도 거짓이다 라고 한다면 자, 이 if에 대한 else 문장으로 가서 실행문 C를 수행하고 밖으로 빠져나가서 실행문 D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제어문이 수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if else의 이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코어가 75라는 값을 가지게 됐어요. 75를 대입하고 만약에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냐? 아니죠. 펄스죠. 그래서 이 if에 대한 else가 있는 문장으로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if문이 있는 거예요. if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냐? 아니죠. 75니까 이것도 펄스죠. 그래서 이 if에 대한 else가 있는 문장으로 가서 if 그러면 스코어가 70보다 크거나 같냐? 만족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시스템 아웃 프린트에는 점수가 70에서 79입니다. 등급은 C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자, 이제 if 이 조건을 만족하는 문장을 출력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이 if문을 빠져나가면 돼요. 그래서 빠져나가서 여기 밖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 이거 바로 이 가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빠져나와서 더 이상 수행할 문장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메인 함수 종료, 그 다음에 클래스 종료 이렇게 이어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함수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함수가 있냐면, 랜덤이라는 함수인데요. 이제 매스라는 클래스 안에, 저희한테 이제 제공되어지고 있는 수학과 관련되어진 어떤 함수들을 모아놓은 클래스가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 안에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랜덤 함수는 0에서부터 0.999999까지의 어떤 랜덤한 값을 소수점이 있는 랜덤한 값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를 1보다 작은 값이에요. 대신에 0보다는 크거나 같아서 랜덤이라는 애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만약에 최소값은 0이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0.9999 뭐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9999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그때
매스 곱하기 6이다 라고 하면 0일 때는 여기가 0이잖아요. 그쵸? 0일 때는. 그러면 이제 인트로 바꾼 건 이걸 정수화 시킨 건데요. 만약에 0이다 라고 하면 플러스 1이면 1부터 가질 수 있는 거죠. 값을 너미. 그리고 만약에 0.9999999 계속 999 간다 하면은 6954. 그래서 약 5.4 뭐 5.4 뭐 9999 아니면 5.4 5.4 5.4 이렇게 더하면은 그게 5.9가 될 거라고요. 5.9를 인트형으로 바꾸면 소수점 이하에 있는, 그쵸, 0.9는 없애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5만 가지게 됩니다. 5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6까지 0부터 6 사이 값만 너미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랜덤한 값이 나와도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너미 2라고 같냐, 랜덤한 값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2라고 같냐, 그러면 1번이 나왔습니다 라고 출력하고, 자, 어디로 가요? if else 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고,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랜덤한 값이었는데 너미 2이면 이걸 2번이 나왔습니다를 수행하고 if else 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인가 4인가 5인가 보고 1, 2, 3, 4, 5가 아닌 경우에는 어때요? 그렇죠. 6이겠죠. 그래서 else 다음에 있는 6번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고 이 다음에 있는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는 이 중괄호 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메인 함수 종료하고 클래스 종료하는 거죠. 이게 if else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 구조를 좀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 if else 배웠잖아요. if 다음에 이 문장이 참이면 이 문장을 수행하고, 거짓이면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을 수행한다 그랬죠.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러 왔더니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이 이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else 다음에 있는 문장 부분이다. 자, 그래서 else 다음에 있는 문장 수행하러 왔더니 또 if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있는 이 값이 true인가 거짓인가 보고, 이 조건이 만약에 참이면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수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if에 딸린 else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이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러 왔더니 거기 또 뭐가 있는, 또 if문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수행하고 밖으로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또 if문을 수행하고 이 if에 대한 else문이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else 영역이 이런 이 영역이 되는 거죠. 아래쪽 영역. 그래서 이 부분이 수행됐고, 자,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을 또 수행하러 왔더니 이 부분이 참인지 거짓인지 봐야 되고, 이게 참이면 여기 있는 문장을 수행하고 빠져나가면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else 다음에 있는 이 영역을 수행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else 다음에 있는 만약에 문장 이 부분을 수행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 if에서 이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 보고, 참이면 이 문장을, 거짓이면 else 다음에 있는, 이번엔 if가 없으니까 바로 이 문장 수행하고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if else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문이에요. 스위치문은 변수가, 이것도 이제 if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예요. 변수가 어떤 값을 갖는가에 따라서 실행할 문장을 선택하는 건데, 예, 이 if문보다는 소스 코드가 좀 간결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 다음에 변수명을 주고, 이때 이 변수가 케이스 다음에 있는 스위치문의 그 범위는 여기 있는 중괄호에서부터 여기 중괄호까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스위치문은 중괄호로 여러분이 묶어 주셔야 돼요. 케이스 다음에 값 1하고 같으면, 변수하고 값이라고 같으면 실행문 A를 수행하고,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브레이크 만나죠? 그러면 이때 스위치문의 영역 여기까지죠. 이 부분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변수가 값 1하고 같지 않고 값 2하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값 2하고 같다라고 하면, 자, 실행문 B를 수행하고, 그러니까 변수하고 값 1 비교, 같지 않네. 그럼 값 2하고 또 비교하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면 실행문 B를 수행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가요. 근데 실행문에 이제 여기 변수 값이
케이스 1값하고도 같지 않고 값 2하고도 같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그냥 디폴트로 가는 거예요. 디폴트에 가서 실행문 C만 수행하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그 역할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저희가 잘못해서 여기 있는 브레이크를 쓰지 않을 경우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잘못해서. 그러면 변수가 만약에 값 2라고 같잖아요. 그럼 실행문 A를 수행해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문 없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그냥 실행문 B를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브레이크 만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여러분들이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같이 잘 사용해야 되는 문장이다 라고,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는 제어문에 대한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문장인데요. 뒤에서 곧 나오게 됩니다. 예시를 하나 봐볼게요. 조금 전에 if문에서 썼던 예시죠. mass.random 함수를 이용해서 곱하기 6을 했다는 거는 0에서부터 여기에는 이제 5까지의 어떤 변수를 int형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int 캐스케이드 캐스팅 시켰죠. 캐스팅 연산자를 쓰면은 이 결과값을 이 값으로 바꾼다고 말했죠. 플러스 1 했기 때문에 0에서부터 5 사이 값이니까 결국은 플러스 1을 하면은 1부터 6 사이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위치 넘 값이 어떤 값이 나올지는 몰라요. 저희도 이거는 실행할 때마다 컴퓨터가 계속 랜덤한 값을 여러분한테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 랜덤한 값이 만들어진 게 케이스 1이냐? 그러면 1번 나왔습니다. 브레이크 만나서 빠져나가면 돼요. 만약에 이 랜덤한 값을 플러스 1을 시켰는데 그게 2이냐? 그럼 2번 나왔습니다를 수행하고 브레이크 만나서 빠져나가요. 만약에 이 값이 뭐 4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넘이 4다라고 하면 여기 더한 값이 4다라고 하면 케이스 1인가? 아니네. 2인가? 아니네. 3인가? 아니네. 4인가? 4 맞죠? 얘하고 얘하고 같죠? 넘이 4일 때. 그러면 시스아웃 프린트에는 4번이 나왔습니다. 하고 브레이크 만나서 그렇죠. 밖으로 스위치문 영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중괄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 1, 2, 3, 4, 5가 아니라 6이다. 이 결과값이 6이다 라고 하면은 디폴트 다음에 있는 6번이 나왔습니다. 실행하고 브레이크 만나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뭐 주석이 잘 되어져 있는데요. 스위치에서 노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 예시를 들어놨네요. 여기에서는 인트 값을 만들어냈는데 8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은 값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매스 랜덤에서 그쵸 0에서부터 3까지죠. 인트형으로 바꿨으니까 0에서부터 3 사이 값을 만들어낸 데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8을 더한 거예요. 그럼 이 값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예, 3점 뭐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최대값이 그러면은 인트형으로 바꾸니까 3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플러스 8 하면은 그렇죠. 11까지죠. 그러니까 12보다는 작고 8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을 타임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넣은 다음에 현재 시간 하고서 그 타임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시에서 11시 사이 값이 여기에 나올 거고요. 스위치 타임이 8시냐 8이냐 그러면 시스아웃 프린트는 출근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냥 바로 다음 문장으로 가요. 회의를 합니다. 또 브레이크가 없어요. 바로 다음 문장 그냥 가요. 업무를 봅니다. 자, 브레이크 없어요. 바로 다음 문장 디폴트로 가서 외근을 나갑니다. 만약에 여기에 브레이크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이 다 실행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자, 그래서 이 브레이크 문은 스위치 문에서는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넣어야지 이 케이스 중에서 어떤 한 개를 선택해서 출력을 하고 밖으로 나간다라는 말이에요. 자,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는요, 여기 스위치 문에 올 수 있는 조건이 값이 반드시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수만 올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문자 열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포지션을 과장이라고 준 거죠. 그래서 포지션을 스위치 문에서 이 결과값을 가지고 부장인지 아니면 과장인지 보고, 과장이니까 어디로 가요? 그렇죠. 여기 케이스 과장으로 오겠죠. 여기서 프린트LN 500만원 출력하고, 자, 브레이크 만나서 있는 중괄호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if문과, 그 다음에 if else문, 그리고, if else가 다중으로 나오는 문장들, 그리고 스위치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이거 외에, 저희가, 브레이크라던가 이제 컨티뉴 막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10분 쉬었다가 반복문에서 더 자세히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잠깐 10분 쉬었다가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 제가 쭉 진행해드리는 이 소스들은, 제가 화면에다가 보여드리는 소스들은 이클립스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우리 질문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